주제 하나를 바로 이어가 보겠는데,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이슈이기도 하고, 한동훈 의원이 참전을 했어요. 한동훈 의원이 참전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모든 채널, 모든 언론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이 말 꺼내기만 하면, 말꼬투리가 잡히기만 하면 그냥 바로 나랑 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사저널 TV에서 진중권 교수와 대담을 한다고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저랑은 그러니까 이제 전용기 의원 표현은 그렇죠. 전용기 의원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진행자가 한동훈 의원이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대답을 한 겁니다. 전용기 의원이 글쎄요, 저랑 급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언급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한동훈 의원이 그래 그럼 나랑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주제인데 한동훈 의원까지 참전을 했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춘재 논설위원 모셔서, 이춘재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들어오시면서 좀 얘기 들으셨죠? 그럼 제가 먼저 잠깐 이렇게 숨 돌리시라고. 근데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용기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거는 YTN이잖아요. YTN 뉴스온이라고, 이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용기 의원이 이건 뭐 나 같은 사람하고 하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정할 사람 없으면 나하고 하면 된다. 근데 나 같은 사람하고 하겠냐라고 약간 반 농담으로 한 거예요. 반 농담으로 한 건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방송으로 직접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뜬 기사를 보고 그리고 6시에 페북에 띄웠어요. 그렇죠. 방송 끝나자마자 페북에 띄워가지고 이건 나랑 하자. 내일 4시에 하면 된다. 굉장히 조급하고 이렇게 좀 이런 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초상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보안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동훈 의원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언급하고 한동훈 의원은 저는 참 자중해야 원래 반성을 좀 해야 될 사람이죠. 보안수사권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저렇게 해체 수준의 개혁 위기 자초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차단의 핵심이었고, 그다음 윤석열의 비호하에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 검찰 수사권 남용을 진두지휘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지금 검찰 후배 검사들이 지금 위기에 내몰린 거잖아요, 사실. 해체죠. 사실 위기가 아니라 그런 걸 자초한 거에 대한 일단 철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이걸 그 보안수사권 없앨 경우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지금 뭐 다이다이 붙자 이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전용기 의원이 바로 이제 답했잖아요. 복당 오디션에 뭐 들러리 설 필요가 의원이 누가 있겠냐.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초조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도 막 건수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이미 민주당에서 뭐 이 보안수사권 신중하게 한번 접근하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토론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누가 한동훈 의원과 이거 가지고 찬반 누가 토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너무 조급하니까 지금 장동영 체제가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하지 않겠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장동영 체제는 내년 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임기까지 가면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가 포스트 장동영은 다시 장동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가면 이래요. 지금 상황으로는요. 근데 그러면은 다음 전당대회 때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은 대리인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자기가 나가야 좀 장동영이랑 싸울 만한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복당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천천히 보자 했는데 장동영이 나올 생각 없으니까 이러다가 아예 친한 게 다 죽겠는데 내년 전당대회 못 이기면 완전 다 끝이니까.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요즘에 계속해서 난사하고 거의 막 논평도요. 뭐 온갖 뉴스에 다 한마디씩 보탭니다. 근데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나 뭐 전용기 의원 이런 사람이 좀 토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수사권 얘기하기 전에
그 이른바 그 검찰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처럼 움직였던 사건 중에 장본인이 또 한동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고발사주 사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국민의힘의 쪽에 그 그러니까 고발 사건을 고발해 달라고 사주한 그렇죠. 그죠? 거기에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찰의 검찰권 남용 사례로 좀 물고 늘어지면 훨씬 더 재미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검찰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진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물은 바로 당신이다. 아니면 그렇죠. 예, 검찰 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검찰 해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민주당에서 오히려 안 나오고 있어서 브리핑에서 이춘재 논설위원이 잘 짚어주셔서 그렇죠. 저한테 감사합니다. 왔으면 코치를 좀 해줄 텐데 이 사건을 좀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셔서 주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유병호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원했습니다. 어제. 예, 그러니까 어제 그 반응입니다. 어제 이 유병호 감사위원이죠. 감사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갖 속보가 쏟아졌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아마 그 이야기를 윤석열 하고 정권 예. 때 그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던 공무원들은 아마 지금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공공의 적이었던 인물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 감사원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충견,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권의 돌격대처럼 그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최재 감사 그 위에는 최재 감사원장이라는 문제적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행동대장 역할을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무총장 시절에 이 지금 유병호 구속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 당시 윤석열 그 감사원 이거를 정권의 돌격대로 만들었던 윗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그 종합특검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게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입니다. 그 윤석열의 관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관련한 감사를 했었어요. 이 감사 이전 과정에서 위법한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관급이 이전에 감사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혐의입니다. 말씀 주셨지만 간단하게 어떤 혐의인지 좀 설명 지금 부탁드릴까요? 이제 저희 기자들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오늘 어젯밤에 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당시 이제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당시에 이 주요 감사 대상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 있는 관리비서관실이거든요. 여기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관저 관련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이 관리비서관실이 이제 감사 대상이 되니까 이쪽에서 당시 대통령실의 공직비서관실에 연락을 해서 지금 감사원이 그 김건희 당시 영부인하고 그 친분 관계에 있는 21g 이쪽을 직접 감사를 하려고 하니 이걸 좀 막아달라는 식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정황상.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공직비서관실이 연락을 받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정황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구체적인 그런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을 받고 실제로 21g에 대해서 직접 감사하려고 했던 감사관들 이 사람들의 행위를 저지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혐의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영장이 발부된 거 보면 그 혐의에 대한 게 이제 이름 소명이 된 것 같아요. 증거인멸도 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 될수록 이 당시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감사에 대한 그런 게 잘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감사원에서 한번 감사위원회 그렇죠. 거기서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그때 이제 감사위원 중에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당시 감사위원이었는데 집중적으로 제기한 게 뭐였냐면 이게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가 간다고 그랬는데 관저가 그쪽으로. 근데 왜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느냐? 이 바뀌는 과정에 무속인 개입설이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죠. 저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주로 도사가 관상을 보는 도사가 같다는 총공이 아니라 배가무게 씨.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가요? 꽤 유명한 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또. 근데 그래서 그런 설 같은 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감사위원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실제로 감사하는 감사관들이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걸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수처 수사도 받고 이랬었는데 종합특검에서 일단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병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유병호 인물은 아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용문 객잔 주방장이 칼스드 조사해라 이런 유병호의 공감 노트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정권 국정감사 때 우리 김의겸 의원이 당시 제보를 받아서 한 거였어요. 근데 뭐였냐면 신용문 객잔이라는 거 혹시 영화 아세요? 아닙니다. 2000년 초반일 겁니다. 1992년에 홍콩 90년대 영화 오래된 영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편집인은 그 무협 영화를 좀 보신 거예요. 무협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신용문 객잔이라는 영화가 고전 중에 하나래요. 1편도 있고 2편이 있는데 여기 장만옥 임청아 이런 쟁쟁한 홍콩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영화의 장면은 되게 잔인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신용문 객잔에서 아주 맛있는 그 만두를 만드는데 그 만두 속에 들어가는 고기가 설마 그 주방장이 거의 무술을 써가지고 거의 그 나쁜 사람들을 거기 소에 인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이 있는 신용문 객잔인데 거기에 주방장 정말 아주 무술의 고수가 칼 쓰듯이 그렇게 감사하라고 공감도에 쓴 거예요. 이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시 김의겸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그거는 내가 감사관들한테 이거 그냥 교육시키는 그런 거고 그것보다 훨씬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왜 그 대목만 짚느냐 유감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인은 안 한 거군요. 그러니까 공감 네트의 내용들을 쭉 보면 감사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 의뢰하거나 이런 식으로 엮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뭘 닮았냐면 그때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화제가 됐던 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는 방식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3년 국정감사 때죠. 그죠? 국정원 댓글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이 그야말로 정의의 사도로 떠오른 그런 국감 때였는데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사할 때는 표범이 사냥감을 노리듯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병호를 발탁한 게 윤석열 정권 인수위 때부터 발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발탁한 게 아마도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유병호라는 인물이 타이거라고 불리고 유병호를 따르는 사람이 타이거파로 타이거파로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한직에 가 있던 것 같은데 김숙동이란 국장 그 전에 지금 최다령 이런 사람들 지금 감사위원으로 있죠. 상당히 문제적 인물들이 아직도 있어요. 감사원에.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좀 감사원 제대로 수사해서 종합특검 남은 거에 제가 보기에는 좀 중점적으로 할 일이 그거 같아요. 감사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종합특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이어가 보자면 전 검찰총장도 그렇고 구속영장 계속 기각이 됐잖아요. 실제로 종합특검은 이제 한숨 돌리는 거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게 지금 유병호 구속은 성과라고 봐야겠죠. 좀 어떻게? 그렇죠. 이건 성과죠. 유병호는 지금 공수처가 벌써 수사 뛰어든 지 한 3, 4년 됐는데 3, 4년이 뭡니까? 꽤 오래됐는데 지금 액션이 거의 없잖아요. 공수처가. 정말 공수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진짜 답답한 행태를 보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종합특검이 그래도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핵심 인물을 구속시킨 거는 좀 성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내란 관련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대령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요?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려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예,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걸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성현 대령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럼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 볼까요?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인도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조성현 대령은 어떤 계엄 당시 임무를 띠고 있었냐면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의 제1경비단장이었습니다. 제1경비단장이었고 원래는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임무를 부여받고도 서강대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부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사건을 두고 한 번은 훈장이고 한 번은 지금 특검 조사거든요. 이거 그렇죠.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지금 뭐 어제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원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프레임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실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의 내란으로 규정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신문이었어요. 그때 뭐 대표적인 그 칼럼을 쓰는 뭐 논설실장 이런 사람들이 뭐 이거를 민주당이 만든 뭐 내란 프레임이라는 이런 식으로 초기에 그랬죠. 근데 결국은 지금 이 12.3 비상계엄이 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으로 우리가 규정했냐면 언론들이 그거는 뭐 12.12 5.18 그 전두환 노태우 그 사건에서 이미 판례로 규정된 확실히 정립된 그런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거기 밖에서 다들 이거는 내란이다라고 다 했었고 법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교묘하게 물타기를 했던 그런 앞장섰던 신문이 조선일보인데 어제 공교롭게도 이 조성현 대령의 이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약간 회색지대로 몰아내는 그런 톤의 기사를 쓴 거죠. 거기서 짚은 걸 뭐냐면 지금 종합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조성현 대령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기에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아서 자기 예하 부대들을 국회에 보냈다. 선발대를. 일단 출동은 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 병력들이 실제로 국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다. 그 선발대죠. 그다음에 그 조대령이 또 이진우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하고 통화를 할 때 뭐 작전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네 번째는 또 1시 20분께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국회 의결이 거의 끝나갈 그죠? 저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끝날 때 그때 무렵이었는데 뭐였냐면 그 전에는 이제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하는 지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걸 부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분에 그 국회 의결이 되고 나서는 이제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국회 의결 됐으니까 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 조성현 대령이 당시 보였던 거는 내란을 저지하거나 또는 내란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담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국회 의결이 되니까 뒤에서 발 뺀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지대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종합특검의 시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내란 특검이 당시 그 내란 특검이 조성현 대령 무혐의를 하고 조성현 대령의 그 공을 인정한 측면은 뭐였냐면 초기에 군 인사 그 개통상 명령을 받고 초기에 따랐지만 그 어느 순간 국회 선발대로 가서 당시 시민들이 군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고 그 자기 부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강대원을 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미 그거는 서강대원 넘지 마라는 그 정확한 워딩은 사실 언론이 붙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냥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건데 그거를 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 그렇게 언론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였고 당시 조선현 대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에 가 보니 국회 인근에 시민들이 너무 많다. 군을 저항하고 있다. 군에 대해서 지금 군이 국회에 못 가도록 진입을 막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진입 못하도록. 그러니 우리가 출동하면 큰 충돌이 생길 것 같다. 그러니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게 또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이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부터 이진우 사령관한테 명령을 받긴 받지만 자꾸만 뭘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임무가 아니고 특전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랑 협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법정에 나가서 조성현 대령 그이 증언한 그런 취지로 똑같이 다 증언들을 하죠. 부하들도 그런 지시를 받았다. 우리가 대기하라고 국회에 진입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더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때 증인으로 나가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나가서 그때 적나라하게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현 대령의 증언이 아니었으면 만장일치 탄핵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성현 대령과 이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초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그리고 그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그런 공로가 인정이 돼서 내란 특검대는 무혐의 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내린 판단을 해서 그 보국 훈장인가요? 그렇죠. 훈장을 받았죠. 훈장을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종합특검이 지금 저렇게 흔들어 놔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재판 과정에서는 온갖 증언들이 나올 수 있고 조성현 대령을 그쪽에 불리한 증언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소된 이진우 사령관이라든가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증언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것을 검찰에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재판 과정이 전부 다 중계를 할 거란 말이죠. 적나라하게 그건 검증되지 않은 증언들도 막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12.3 내란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그때 있었을 때 그 군인들의 행동 이 공과를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종합특검이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작년의 국가 그리고 올해의 국가가 한쪽은 영웅으로 한쪽은 내란 가담자로 지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좀 다 됐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듣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편집인님 어떠셨나요? 오늘 아주 박진감 넘쳤습니다. 보이지 않게.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